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시죠? 아, 지난주 그 재판 이후에 사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신지 뭐 짐작은 가지만 그걸 뭐 어떻게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이제 다 똑같은 저희 또 회원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뭐 9월까지 기다리신 분들은 대부분 선수금이 남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지금 어떤 심정이신지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하다가 그날 좀 사고가 있었어요. 일하다가 다쳐서 지금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쯤 아마 수술을 받고 있지 않을까. 저 어깨가 좀 심하게 다쳐서 아마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방송에 나갈 때쯤 되면은 수술을 끝내고 그렇게 회복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액땜을 다 했다. 제가 다 받아서 액땜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좀 몇 달 동안 이번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이 더운 여름 몇 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뭔가 마음에 휴식을 좀 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걱정하실까 봐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그래도 인사 방송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방송을 지금 켰고요.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이제 그 회사의 사법적인 리스크는 뭐 운영진 회장님, 뭐 변호사님들이 이제 알아서 할 그럴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 회사 정상화, 도대체 내 선수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가장 우려했던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시더스에서 남아있는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회원들인데 이 회원들이 도대체 시간이 흘러서 정상화 눈앞에 갔을 때 몇 명이나 남아 있을 것인가.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10,000명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유튜브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이 2,000명입니다. 한 그 정도 선의 분들이 이걸 이렇게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시고 걱정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 생활의 대부분을 이 시더스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아직까지도 이 시더스를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참여하실 분들이 한 2,0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남아 계시는데,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저 유시더스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뭐 본인들과 함께하면 뭐가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해보지 않았다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해봤어야지 그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회원제 사업이 회원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지, 또 유입과 또 나가는 거의 반복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회원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가 국내의 네트워크 회사 A 회사잖아요. 그 회사는 아직까지도 들어오는 회원 수와 나가는 회원 수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한 번 회원이 들어오면은 그 회원은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신규 회원이 물건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1년에 한 1조 정도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참 대단한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회원들이 그 정도의 고정적인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 매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더스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이 미래의 여러분들 매출, 선수금을 가지고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켰고, 또 그 선수금으로 많은 신규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가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돌려막기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매출이 다 똑같아요. 올해 자동차가 10,000대가 팔렸는데 내년에 100대밖에 안 팔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모든 게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런 거 아닌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도, 회원제 회사들도 그 해에는 잘 되다가도 뭔가의 이유로 신규 회원 유입이 줄어들면은 그 회사는 언젠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시장 논리잖아요. 그래서 이 시더스 12.12 사태 이후에 저는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더스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나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대위도 여러 곳으로 나뉘어졌었고 또 신규 사업들도 여러 곳에서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신규 사업들은 너무나도 쉽게 진짜 말로만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믿질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도 없고 왜 단기간에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또 그 회사들이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자본력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일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참여는 해봤겠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참여만 해봤던 사람들입니다. 왜 다른 외부에서 시더스 경영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회사가 왜 없을까요? 지금에는 이 시더스는 남아있는 부채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돌려줘야 할 그런 쉽게 말하면 선수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어느 누구도 그 뛰어난 사람들도 엄두를 쉽게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나도 쉽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참 대단한 용기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참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고 그분들이 이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지금 남아있는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시더스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회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하지만 그 남아있는 회원들은 지금 8개월, 9개월 동안 많이 지쳐있는 회원들이고 그 회원들은 부채입니다. 그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뭔가의 새로운 걸 이끌어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업이나 시더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합법적인 회사가 되어야 되고 혜택이 좋아야 되고 외부에서 이거를 자발적으로 우리 시더스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강제로 강의장에 끌고 가서 카드를 뺏어서 매출을 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더스를 겪어보고 초밥을 드셔보시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에서 커피를 사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더스의 메리트를 알게 되고 이 좋은 점을 알게 돼서 자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더스라는 회사가 그렇게 커졌던 겁니다. 이게 자의적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처럼 타의적이다. 그냥 내 친구를 끌고 가서 강제적으로 세뇌를 시키고 거기에서 카드를 뺏어서 매출을 100만 원, 200만 원 쳐서 올린 그런 매출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입니다. 물론 신규 유입이 기존 회원보다 적어지면은 그걸 돌려막기라고 폰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 요소가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럼 왜 그런 사업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진짜 플랫폼 사업을 만들어서 지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언젠가의 미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일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끝을 알면서도 하는 사기겠죠. 그거는 누구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더스에서 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봤을 때 사기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회원들은 어느 누구나 알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더스의 지속 가능성을 믿었고 언젠가는 성공이 되리라고 여러분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번 재판도 무죄이기를 바랬던 것이고요. 이게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여러분들이 했던 일들을 내가 무죄라고 생각하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어느 누가 내가 했던 일에 죄가 있다라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느끼면서 알고 했던 그런 만약에 상위 리더들이라면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회사의 재정 상태나 회사가 지금 흘러가는 방향을 거의 알고선 회원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프로모션을 걸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의도적인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일반 회원들은 그런 자금 상태나 회사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은 믿었고 똑같은 회사여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은 달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의 본질을 믿었고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말한 그 내용들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었지 그 내부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은 우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짜로 좋은 플랫폼을 만들고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합법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구나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아무리 뭐 18가지의 뛰어난 플랜이 있다라고 해도 신규 유입이 쉽고
빠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외부에 나가면은 아직도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많은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가입만 하고 똑같아요. 뭐 이 선수금을 넣으면 뭐 일정 금액 대비비해서 월, 일 이렇게 뭐 여러분들에게 이자 개념으로 주는 그런 회사들 많습니다. 뭐 코인도 똑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가입이나 출금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에 복잡하다는 이유는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받아서 현금을 돌려주는 일은 유사수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으로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지만 지속 가능하고 회원들 유입이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현금으로 물건을 샀는데 현금으로 그냥 내가 핸드폰 인증만으로도 회원가입이 되고 내 핸드폰 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돼서 계좌 인증을 하면 거기에서 수당 개념으로 들어올 수 있는 혜택이 현금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만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회원가입만으로도 누군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고 직접 찾아가서 가입을 시켜야 되고 출금하는 일에 진짜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 출금하는 방법 자체도 어려워서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 확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유입수가 많이 한 번에 많이 늘어나지를 않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가입 유입 속도가 줄어들고 그러다가 회사가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고 현금 유동성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반복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법적인 문제예요. 이게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함이 없고 또 그걸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기서 얘기를 했었었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하려면은 제재를 많이 받잖아요. 그 말은 감시를 많이 받습니다. 법적으로. 쉽게 말해서 프로모션 하나를 하려고 해도 막 6개월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또 법으로 수당은 어느 범위 내에서 요만큼만 줘야 된다. 뭐 쉽게 말해서 회사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그거 신고 안 하면 처벌받고 막 그런 제재가 받고 그런 것, 그런 일들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게 합법적인 회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불법을 선호하지 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까다롭게 관리를 받는다라고 감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뭔가의 사익, 불법적인 이익을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서 약간 벗어난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거든요. 지금 앞으로의 시더스의 미래의 방향도 이렇게 철저한 합법으로 가야 된다. 또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혜택이 있어야 되고 지금 밖에서 하는 불법적인 그런 회사들과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또한 지금 합법적으로 하는 회원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어야 되고 또 그런 회사들이 만약에 공격해 왔을 때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그런 회사여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원에서는 지금까지 뭐 어느 누구하고도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팬덤 비대위를 만들었을 때 우리 김종성 위원장님하고 이제 몇 명의 위원들하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저의 목적은 똑같은 거였습니다. 이렇게 회사가 제2 창업을 하고 아니면 남아있는 회원들이 분명 새로운 뭔가의 사업을 꾸려서 거기 사업을 참여시키려고 할 텐데 그 사업은 매우 어렵고 성공 가능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회원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자산을 빨리 찾아서 돌려주는 일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게 초기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더스의 회원들은 기존에 다른 회원들과 다르게 회사를 너무나도 믿고 사랑하고 이 솔루션을 아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바라는 대로 이 회원들의 자산은 지켜주되 회원들이 원하는 이 새로운 솔루션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게 이제 탄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우리 김종석 위원장님이나 저나 우리 이 팬덤 비대위에서 새로운 솔루션, 회사가 만들고자 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솔루션 어떤 것을 그 새로운 솔루션을 뭔가를 만들어서 진행시키려고 했던 정황, 뭐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생각도 없었었고요. 그런데 반대로 뭐 다른 비대위, 지금 뭐 뉴시더스나 그런 분들은 애초에 처음부터 목적은 새로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마음은 똑같겠죠. 기존에 남아있는 자산으로는 나눠 가져봐야 얼마가 되지 않으니 그 자산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선수금을 해결해 주겠다. 이런 목적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으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너무나도 낮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남아있는 회원들을 상대로만 했었고 또 이 남아있는 회원들은 더 이상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시더스에 남아있는 회원들이기 때문에 이 회원들을 상대로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분명 성공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원에도 바랬던 게 뭐 글로벌 사업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게 뭔가의 새로운 요소, 마케팅적인 요소가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그래, 회사의 법적인 문제는 이제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정상화, 여러분들의 선수금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지원을 어느 누구와 붙었을 때도 합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확실한 그런 회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에 저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 저희 밑에 산하 회원들이 갖고 있는 지금 그 선수금의 부채입니다. 그 선수금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 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당연히 현금에 대한 문제겠죠. 그것을 우리 지금 마음대로 쓸 수 없게끔 누구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존 조치가 내려져 있고 또 신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남아있는 자산을 모두 다 끌어다가 사업을 활용한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판단해봐도 월에 지출해야 될 돈이 수백억이에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수백억 돈이 몇 달이나 버틸까? 쉽게 말해서 남아있는 자산 깎아먹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쇼핑도 하고 싶고 출금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내 선수금을 다 찾을 때까지는 쉽게 새로운 선수금 납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9개월 동안 이 시더스 일을 겪으면서 겼잖아요. 그런 이제 험한 꼴도 보고 지금 이렇게 회장님이 이렇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시면서 새로운 신규 선수금 납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걸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회원들에게 뭐 출금의 혜택을 주는 것도 좋고 쇼핑을 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수금을 다 돌려받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안이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내려놓는 게 있으셔야 될 겁니다. 회사도 과감하게 그렇게 정책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쇼핑 혜택을 기존에 분배되어 있던 것보다 확실히 줄이고 뭐 출금이 됐든 쇼핑이 됐든 그런 분배를 확실히 지금은 줄여야 되고요. 신규 유입을 위해서 확실한 정책이 합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분명 글로벌을 결합해서 뭔가에 이렇게 정책이 나올 거는 같은데 그 정책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시더스 이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자발적인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업 아이템이어야 될 것입니다. 뭐 회장님이 그런 아이템들을 다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발표는 나오고 있질 않잖아요. 그 이유는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시행을 했을 때 진짜로 얼마 정도 지속이 가능하고 진짜 이게 외부에서 받아들일 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신규 가입자들이 참여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저는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로 돼서 뭔가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지원이 생각하는 거랑 또 우리 또 팬덤 비대위에서 생각하는 거는 또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워낙 강경하게 뭐 저랑 뭐 거기랑 싸운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제 신념하고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린 것뿐이지 저는 그 사람들하고 대치하고 싶고 뭔가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분들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는 게 저는 그냥 제 생각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사람들과 저의 대립 때문에 뭔가가 잘못이 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물론 상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뭔가에 따르고 만약에 그분들이 많은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은 뭐 물론 상의도 해볼 수 있고 뭔가의 의견을 도출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용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저희는 처음부터, 우리 팬덤 비대위에서는 뭐, 욕심도 없었잖아요. 뭔가 욕심을 낸 적도 없고, 뭔가 경영에 참여하겠다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그들이 지금 하는 게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위한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회원들 자체로만 이 남아있는 지금 뭐 지원이든 시더스든 여기에 있는 이분들만 해서는 많이 이제 힘이 부족할 것입니다. 지금에는 외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왜 우리 이상은 회장님이 김종숙 위원장님을 만나지 않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한번 뵙고 서로 간에 그런 뭐 풀 거는 풀고 또 만나셔서 서로 만약에 서운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풀고 또 공유할 수 있고 도움받을 게 있었으면은 서로 공유하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참 좋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늦진 않았습니다. 이 시더스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는 우리 위원장님의 도움도 많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 시더스가 합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의 외부의 공격, 아직까지 저 내부의 저런 분란 이런 것들을 잠재우려고 하면은 분명 이걸 공신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도와야만 그나마 이 시더스를 정상화시키는데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는 누구의 뭐 이익 아니면은 뭔가의 자존심 이런 거는 조금 버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뜻이 뭔가요? 회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고 선수금을 보존하고 더 나아가서 시더스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리의 모두의 뜻이잖아요. 이런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나의 이제 방향으로 가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본인의 자존심, 본인의 뭔가의 그런 감정은 다 없애버린 다음에 오로지 이제 남아있는 피해가 예상되는 이 회원들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같이 도모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회장님이 계셨던 그 짧은, 뭐 길면 길고 뭐 짧으면 짧은데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뭔가에 진짜로 실질적으로 정상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공론화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을 끝까지 정상화를 시키고 완주를 시키려면은 아무래도 이 사업을 앞장서서 열심히 수행해 갈 그럴 대표 사업자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영입을 시킬 것인지 그 사람들을 영입을 시키려면은 지금 우리 시더스에 많은 리스크를 지금 안고 있는데 그 리스크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같이 공개적으로 의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사실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어떤 게 얼만큼 진행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저희는 알지는 못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조차도 저희는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되지? 이거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도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여러분들을 뭔가에 심적으로 안심을 시켜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했던 겁니다. 만약 이 자산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래 갖고 있던 관리하던 사람들이 이 자산을 빼돌리고 만약에 손실될 그럴 회사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채권단을 꾸려서 그 회사에다가 채권에 대한 그런 행사를, 권리 행사를 했을 텐데 지금 시더스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남아있는 자산은 어차피 변화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보존이 되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때 채권단으로 처리를 하나 아니면 이 회사가 진짜로 잘못돼서 미래에 처리를 하나 어차피 처리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야지 그게 다 끝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굳이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지원이라는 게 있고 시더스가 그래도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 지원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저쪽에서 말하는 뭔가의 법적인 리스크는 뭔가
그럼 그 법적인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파악해서 그걸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그걸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손해가 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은 지금 수만 명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 사업에 의해서 최소한 내 회원들의 선수금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목적으로 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뭐 오히려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분 대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만 원씩만 내면은, 여러분 만 원 내면 그분 연봉이 10억이에요. 그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게 아니고 각자의 이익, 뭐 그런 분들 머릿속에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회사 지금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익이 없지만 이 회사가 정상화가 갔을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회사다. 그렇잖아요. 뭔가의 과거에도 수백억씩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온갖 사업을 다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금력이 대단하니까. 이게 만약에 정상화가 됐을 때 그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건 있겠죠. 정상화가 되는 길은 쉽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에게는 엄청난 베네핏이 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이후에 뭔가를 도모해도 충분히 큰 이익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할 겁니다. 그런 먼 미래의 생각은 잠시 뒤로 버리고 지금 당장의 문제가 뭔가요? 지금 많은 그 피해 회원들이 해결해야 될 선수금, 렌트, 가맹대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걸 미래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을 조금 포기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저는 법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래, 어떤 분들 지분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것도 뭐 불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게 불법이면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구하는, 그런 것을 찾아라는 거예요. 저는 저 같아서는 그러고 싶어요. 이 지금 남아있는 선수금을 뭐 나중에 미래에 준다 이러지 말고 진짜로 회원들이 주인인 회사로 만들어야죠. 뭐 그 대표님 자기 지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는 법인의 지분은 누가 다 갖고 있나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선수금이 남아있는 회원들에게 만약에 그 지분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보상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분들에게 그런 지분을 나눠주고 이 회사를 어떻게끔 성공하게끔 만들어서 뭐 배당을 한다던가 아니면 주식을 회사에서 나중에 되산다던가,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선수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줘야 될 선수금의 리스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업 시작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게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10% 나눠 가질 일이니까 이 보상은 조금 뒤로 미루고, 그럼 내가 이 회사를 믿지를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적혀져 있는 그런 뭐 인베스트 자산 그거 어떻게 돌려줄 줄 알고 그걸 믿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분들에게, 남아있는 선수금이 있는 분들에게 회사의 지분을 100%를 다 이게 어떻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에게, 회원들에게 지분을 나눠줘서 이 회사가 결국 성공이 되는 이유, 목적을 그 회원들에게 맞추는 겁니다. 이 회사가 성공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본인이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회사를 믿어주고 이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남아준 그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를 만들 수는 없는 건지, 말로만 회원들이 주인이라 그러고 말로만 여러분들 선수금 다 해결해 준다 그러고 말로만 렌트카 뭐 다 해결해 준다 그러고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회원들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진짜로 뭐 공동 대표, 그렇게 공동 대표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뭔가 이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는지. 그럼 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아마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만약에 그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0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매주 매월 받는 그런 혜택을 1년에 한 번 이렇게 회사의 이익으로 정산이 돼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뭐 새롭게 여기다 이 사업에 참여해서 또 거기에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이렇게 0에서 시작하는 방법은 또 없는지, 이런 논의들.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기에는 지금의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사실 없는 구조였어요. 왜냐면은 회장님이 안 계셨을 때 이렇게 지원이 출발이 됐고, 또 회장님이 나오셨을 때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었고, 거기에 열심히 회장님이 갖고 있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원이 있고, 그 지원을 통해서 지금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회장님이 뜻을 끝까지 존중해서
지켜보자, 그걸 들어보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지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이걸 들어봐야 되는데, 지원 측에서도 뭔가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 현실적인 문제를 그분들만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든 도출이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 회원들에게 그 방법을 또 설명을 드리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진짜로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출발을 잘해야 된다. 한 번 준다고 했을 때 한 번밖에 못 주고 두 번, 세 번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 회사는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런 고민들이 아마 지금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뭐가 또 있을 수가 있는지. 물론 지금 잘 만들어 놓으셨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도 좀 해보고, 왜냐면은 저희가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도 뭐 당연히 무죄를 바라고 뭐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린 회원들은 100% 당연히 내 회사고 내 일인데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무죄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 밑에서 그 대표님 말을 듣고서는 따랐던 그런 회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무죄 주장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사기꾼이라고 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아니, 대표님이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왜 사기라고 주장을 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님 말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 주장을 하는 건 우리는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수행했던, 법적으로 수행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주장을 했을 때는 뭔가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을 거고, 뭔가 이 무죄 가능성이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일에 대해서 더 심각하고 심도 있게 그렇게 좀 임하고 처리해야 되는 게 됐던 게 아니었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거예요. 뭐 물론 이렇게 뭐 막 했다 그런 게 아니고 고생 참 많이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셨겠죠. 하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극악의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최악의 경우에 이런 거를 항상, 너무 희망적인 생각은 일반 우리 회원들은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실질적으로 현업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처해져 있는 그 실무 담당자분들, 그런 사람들은 이걸 최악의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일도 저는 그래요. 만약에 8월 29일 판결이 난 이후에 조금 빠른 대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많은 회원들이, 그분들도 아셨을 거예요. 이런 일이 처했을 때 회원들이 상실감이 들고, 또 저렇게 반대 세력들, 지원을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세력들은 더 공격할 거고, 이 회원들을 유입해 가려고 할 노력을 더 할 건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는 눈에 보듯 뻔한데,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발표를 저는 29일 당일에 좀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뭐 물론 이제 공지는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 플랜 B는 무엇다라는 것을 빠르게 발표를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다 얼마나 그분들 힘드시겠어요. 그분들도 지금 수개월 동안 이 시더스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현실에 처해져 있는 거는 냉정하게 받아들이자라는 겁니다. 그 일은 그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뭔지를 정확하게 냉정하게 파악해 가지고 그 일을 묵묵하게, 우리가 계획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고 냉철하게 빠르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원들은 맹목적이고 그러는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회원들도 이제는 이 8, 9개월 동안 좀 다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만 그분들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회원들에게 터놓고 그냥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원들도 이제는 이해를 할 겁니다. 이제 와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시사모로 갈까봐 뭐 아니면 다른 데로 갈까봐 이런 고민할 때는 이제는 지났습니다. 제가 진짜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남아있는 회원들로 이 남아있는 회원들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이 회원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부채입니다. 이 회원들은 매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마, 그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뭔가의 새로운 뭐 이게 합법적인 사업을 하실 때 이 외부에서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도 확실하게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을 그런 강력한 뭔가가 무기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이 회원들을 상대로 하려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회원분들에게 동의도 구하고 뭔가에 기다린 거에 대해서 감사함도 표하고 또 뭔가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죄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회원들도 이해해 드릴 겁니다. 뭐 당장에 이거 해결해 달라 이런 회원분들 이제는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회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지금 당장에 이게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어도 뭔가의 그 회원들이 지금 필요한 뭔가의 부분 그렇다고 뭐 거기서 뭐 저기서 지금 뭐 유시더스에서 말하는 뭐 200명 뽑아가지고 뭐 주고 떡값 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 돈 어디서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그렇게, 분명 그렇게 뭐 200분은 좋으시겠죠. 그렇게 선정되신 분들은 좋으시겠는데, 지금에는 냉정하게, 아니, 다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해야지. 그렇게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거 그러고 여기 지원해서 그렇게 나가는 돈 다 우리 회원들 돈인데 그거 인정하겠나요? 왜 돈을 그렇게 쓰냔 말이에요. 그렇게 선심성으로 그렇게 남아있는 자산을 다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돈을 못 쓰게끔 빨리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답답한 부분이에요. 왜 그런 거를 못할까? 물론 뭐 이유가 있겠지만 빨리 그런 장치를 그 사람들이 돈을 마음대로 남아있는 자산이 소진되지 않게끔 그런 장치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같이 모여서 이제는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 우리 김용성 위원장님이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그 지원해서 사실은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김용성 위원장님 사기라고 한 사람들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용성 위원장님이 그렇게 사기친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그 시더스의 역사에 대해서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아니 결과가 그렇다고 사기꾼이 되나요?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지 실질적으로 목적은 다 회원들을 어떻게든 선수금을 찾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다 그런 언론 플레이, 견제, 서로 내분 이런 것 때문에 다 이렇게 왜 그 엄한 우리 위원장님이 욕을 드시고 하는지를 뭐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지금에도 도와드릴 분은 그분밖에 없는데 그분한테 도움을 저는 구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 이해가 가질 않고 이게 그런 리스크, 외부에서 이걸 공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외부에 있는 언론이나 그런 세력들은 여기를 어떻게든 시더스를 정상화시키는 걸 방해를 하고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아직도 벌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해도 계속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0% 합법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부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로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세요. 사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로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주시거든요. 뭔가가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정상화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이걸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하면 안 되냐.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진짜 좀 다 까놓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필요한 부분, 수용할 부분 이런 거 이렇게 좀 서로 이제 의논이 되어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시사모랑 뭐 지원이랑 뭐 팬비랑 합쳐 가지고 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회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시사모에서 모든 그 신탁 이런 거 다 이제 원상태로 돌려놓고 거기에 사람들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팬비에서도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아요. 지원에서도 경영진들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이제 뭐 시사모에서도 감사, 뭐 우리 팬비에서도 감사, 지원에서도 감사 이렇게 감사들을 두고
그럼 외부에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거를 맡겨서 컨설팅을 맡기고 운영을 맡기고 자금 관리를 맡긴 다음에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 여기에 동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팬비에서는 당연히 동의하죠. 거기에 동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뭐 그 신탁을 포기를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테이블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다 가지면서 쟤네들이 우리랑 얘기를 안 하려고 해. 이런 거잖아요. 아니, 팬덤 비대위 입장에서, 아니, 저 사람들이 저걸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갖고 내놓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니까 당연히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 원위치를 시켜놓은 다음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럼 이상은 회장님은 못 믿겠다. 그거잖아요. 아니, 그럼 이상은 회장님 말고 진짜 외부에 공신력 있는 기관을 다 합의된 사람들 그런 기관에 맡겨놓고 자금도 거기다 맡기고 운영도 거기 뭔가의 전문 경영일에 맡겨가지고 감시만 하자라는 거예요. 거기랑 여기랑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정상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아니, 본인들이 갖고 싶고 내놓고 싶은 거는 전혀 내놓지도 않으면서 아니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따라와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원점으로 돌려놓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 게 아니잖아요. 신탁이 왜 그 사람들 거예요? 절대 그 사람들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몇 명이 지지한다고? 거기 그러더라고요. 200명 모였으니까 50% 모인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50%가 지금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데이터를 들이밀지 말고, 그리고 그 200명이 아무리 50%가 왔다라고 해도 나머지 50%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원점으로 다 돌려놓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주장했던 게 이상훈 회장님이 뭐가 문제고, 시더스가 잘못 운영을 했고, 이런 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시더스에 돌려놓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외부에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게끔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시하세요. 이 돈 어떻게 쓰는지, 회사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회의는 이렇게 돼야지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용하고 같이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렇게 다 내려놓고 다 회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오세요. 이야기 됩니다. 채권단도 오시고 다 오세요. 시사모도 오시고 제가 위원장님 설득시켜가지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럼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은 여기 한 군데다 다 모아놓고 이 자산을 나눠 가질 건지 아니면 이 자산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이거를 정해서 본인들은 아무도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아무도 관여 안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직함도 가져가지 말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말고 그냥 감시자 역할, 감사 역할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들도 다 회원들 때문에 하는 거지 본인들 이익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도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거기다 감시자 역할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돈 똑바로 쓰는지 선수금 제대로 나눠주는지 이 돈으로 사업 어떻게 해가지고 정상화가 확실하게 될 그런 방안인 건지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감시를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대안 이게 저는 이건 또 제 생각이니까 이렇게 뭔가의 대안이 있으시면은 다 제자리에 내려놓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뭐 어느 누구 하나 여기에 요구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시더스에 바랬던 것도 하나도 없고 뭔가에 요구하고 뭐 직함 자리 달라 뭐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경영에 참여한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로지 회원들 피해가지 않고 선수금 해결입니다. 뭐 물론 거기에 정상화를 바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지금 각자에 있는 사람들 모든 거 내려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러면은 아마 시더스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방법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쉽게 해결될 그런 지금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다 우리의 모든 욕심, 우리의 모든 걸 다 이제 좀 잠시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로지 이 선수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여기에만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네가 책임져라, 저 사람이 나쁜 놈이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 얘기 백날 해봐야 이제는 변하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너무 이제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젠 이 일은 오래 가야 될 일이고 또 판결이 뭐 3심까지 가게 되면 또 몇 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자산이 다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쉽게 나눠 갖기도 참 어려운 일이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는 맞는 거는 같고요. 물론 이렇게 지원이 정상화가 빠르게 되어서 여기서 빠르게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저렇게 옆에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많고 저걸 불법이다 뭔가에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정상화가 안 되게 그렇게 또 내부에서도 이게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하니까 이걸 방해 세력은 이제 제거를 시키고 이걸 진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같이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진짜 어느 누구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예서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수술 전에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아유, 뭐 여러분들 마음고생 많으시죠? 뭐 저도 뭐 왜 이렇게 다쳤냐면은 계속 머릿속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는 뭐 최승민도 잘못이다. 뭐 저 사람 방송 때문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제가 뭔가의 내 사익이나 아니면 뭔가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 또 아니면 뭐 제가 지원에 돈 받아가지고 뭐 지원을 대변해주고 지원 가입시키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생각했던 회원들을 위해서 회원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했는데 사실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저도 얼마나 마음속으로 복잡하고 생각이 많겠습니까? 이 바쁜 일을 하는데 그런 생각, 그런 이제 여러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했는데, 뭐, 참으로 뭐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제가 뭐 일은 두세 달 또 쉬어야 돼서 또 피해는 분명 또 많이 받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든 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더스가 피해자가 아닌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회사로 기억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저는 바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뭐 내일 수술은 해야 되지만 계속 머릿속에 이걸 어떻게 가면은 좋은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뭔가의 아이디어 하나라도, 뭔가의 방법이라도 찾아지지는 않을까, 계속 그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또, 외부에 또 많은 분들하고 지금 뭐 이렇게 소통도 하고 있고, 많은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도 이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만남의 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도움을 못 드리는 부분도 참 많은데 이제는 조금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뜻을 받아들이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제가 그런 어느 누구도 만약에 개인 사심이나 그런 게 보인다 그러면은 제가 감시자 역할 할 겁니다. 또 그분들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좀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고 함께 의논해 보자라는 그런 생각에 오늘 방송 찍었고요. 뭐 입원하고 있는 사이에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수술 잘 받고 또 뭐 병실에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또 기회가 되면은 방송하도록 하고요. 또 본의 아니게 다치면서 시간이 많이 생겼어요. 한 두 달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간 또 제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서울이든 어디든 가서 도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좋은 결과 만들어 봐요. 그리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뭐 비방하지 말고 또 매도하지 말고 뭐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저는 선한 의도로 여러분들 도움 드리고자 한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의 뭔가 해를 끼치고자 하질 않았습니다. 그거는 진짜 맹세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만약에 끼치고 싶었다 그러면은 제가 벌써 뭔가 도모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벌써 다른 거 하자 그러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100% 그랬죠.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제가 택해요? 하나 생기는 이득 하나도 없이. 제가 오죽하면은 지금 그렇게 택배 일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까지 가게 다 정리하고 모든 거 정리하고 이렇게 시더스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택배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치고 이 일도 저도 그 많은 피해자예요, 진짜로. 그런 거 감수하면서도 또 제가 법적인 리스크도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노력한 거잖아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저는 밉기야 하겠지만 그건 회원들을 방한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견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시더스가 8개월, 9개월 동안 기다릴 수 있었고 이 시더스가 8개월, 9개월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정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뭔가를 바라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뭐 비난은 하셔도 좋은데 저거는 시더스를 망가뜨린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정도로 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제가 이 시도스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뭔 시도스가 망가졌나요?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지원 가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뭔 피해가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또 여러분들이 뭐 각자 판단하시기에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진심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피해를 줄이고 싶었고, 또 시더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지, 뭔가 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한 거는 전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 마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뭐, 수술 잘 받고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